안녕하십니까. 복잡한 세계 정세를 한눈에 바라보는 시간. 지금 지정학의 창을 열어봅니다. 베이징에 피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정식 뉴스로는 나오지 않았지만 중국 소식에 정통한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자신들의 SNS를 통해 현재 베이징 상황을 전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이야기가 터지고 있습니다. 장유사 측에서 반격을 하면서 시진핑이 지금 궁지에 몰렸고 종적이 묘하다,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일단 베이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한번 보시죠. 포격전입니다. 탱크 같은 장비가 들어가 서로 교전하는 양상인데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게 100% 사실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것도 아니고 아직 정식 뉴스로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만 관련 이야기들이 지금 여기저기 퍼지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지금 건재한가? 장유사는 완전히 무장 해제당했는가? 어느 것도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장유사와 류전리 두 사람이 이번에 숙청당했는데 숙청당하기 직전에 이들이 쿠데타를 모의하고 실행계획까지 세웠다는 겁니다. 이를 눈치챈 시진핑이 먼저 선수를 쳤다는 이야기죠. 실행 약 2시간 전에 계획이 유출되면서 시진핑이 반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처음 숙청 소식이 들렸을 때 중국 관련 정보가 빠른 언론사들, 주로 에포크타임스 같은 곳에서 보도했었죠. 그 다음으로 나온 이야기가 장유사, 류전리 숙청 후폭풍이 터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서방의 중국군 소통 창구가 상실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장유사가 서방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해왔고 미국과도 어느 정도 통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숙청 이후로는 핵기지,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미국에 넘겼다. 돈을 받고 팔았다기보다는 어떤 정보를 유출했다는 식의 충격적인 설명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나이도 이미 75살이고 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권력을 다 잡고 있는데 그런 짓을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숙청 명분을 만들기 위해 갖다 붙인 국내 정치적 구실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보도도 언급되는데요. 서방과 접촉해 위험 오판 방지를 위한 연락책 역할을 했다는 류전리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군사위가 거의 공백 상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진핑과 또 한 사람, 두 사람만 남아있고 원래 7명이었는데 5명을 전부 쳐버렸다. 전부 숙청됐다. 이런 말이 사실이라면 중국은 지금 비상한 상황입니다. 군부 최고지휘부가 통째로 날아간 셈이니까요. 러시아와의 군교류도 장유사 대신 둥진 국방부장이 담당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베이징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하자면 장유사라는 군 최고 실력자가 현재 베이징의 군사위원회 건물 쪽에서 체포되지 않은 채 자유로운 상태로 작전을 지휘 중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반면 시진핑은 베이징 인근 시산이라는 곳으로 이동해 후퇴했다, 도망갔다, 이런 말도 들립니다. 그 시산이라는 곳에는 통합전투사령부와 핵벙커가 있다고 합니다. 여차하면 그것을 무기로 승부를 걸려는 의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놀라운 점은 중국 관영 매체들의 태도입니다. 시진핑이 판을 완전히 정리했다면 시진핑 관련 뉴스가 쏟아져야 하고 장유사가 아웃됐다는 보도가 중국 국영방송이나 인민일보 같은 곳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아직도요. 그래서 중국 관영 매체들이 시진핑 편도, 장유사 편도 들지 않고 관망 중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둘이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고 팽팽하게 대치 중이라는 것이죠. 이런 흐름 때문에 베이징에서 포격전이 터졌다는 이야기도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충격적인데요. 시진핑은 군의 장유사 조사 지지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절차겠죠. 그런데 시진핑은 군부에 직접적인 자기 라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 출신이 아니고 관료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장유사는 군인으로 잔뼈가 굵은 인물입니다. 중월전쟁, 중국과 베트남 전쟁에도 2번이나 참여했고 당시 중대장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군내 장유사 인맥 라인이 오랫동안 살아남아 막강합니다. 그런 군을 시진핑이 전부 무력화시킬 수 있겠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군이 입을 다물고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장유사 조사 지지 표명 요구에 대해 간부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소극적 저항을 하고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리고 장유사 실각 후에도 중앙결정 지지한다는 즉각 표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로 보면 너무 이상한 일입니다.
정변이 터지면 보통 승리한 쪽에 힘을 실어주는 논평이나 지지 선언이 곧바로 나오는데 이번엔 그게 없다는 거죠. 캐나다에 거점을 두고 중국 민주화 운동을 하는 인사들의 소식통에 따르면 시진핑은 신변 안전 문제로 숙소를 자주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 당시에도 베이징의 한 호텔에 투숙했는데 동향이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하죠. 장유사 측이 쿠데타 실행 계획을 잡았을 때 내부 고발로 무산됐고 시진핑은 호텔을 빠져나간 뒤 곧바로 역습을 지시했으며 가족까지 모두 체포명령을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장유사와 류전리는 정변 시도가 실패하면서 체포됐고 이 사건으로 중국 군부 전체가 지금 술렁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군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시진핑에 대한 적극적 지지 표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포에 휩싸인 인물이 시진핑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중국 권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총구에서 나옵니다. 마오쩌둥이 이미 말했죠. 공산주의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결국 군이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게임입니다. 지금 보니까 기율 위반, 법률 위반 같은 건 명분일 뿐이고 진짜는 권력 다툼입니다. 그동안 장유사가 권력을 잡았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은 약간 허수아비였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시진핑이 장유사를 치면서 완전한 독재 권력을 구축할 수도 있었는데 마지막 단계가 완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의 지지 선언이 나와야 하는데 안 나왔고 중국 관영 매체들도 아직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쯤 되면 중국 관영 매체들도 눈치게임 국가대표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중국에서 흘러나오는 인플루언서들의 주장에 따르면 장유사와 류전리는 베이징 시간 2026년 1월 18일 밤 시진핑을 체포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당시 시진핑은 베이징 징시빈관이라는 호텔에 머물 예정이었는데 최근 몇 년간 신변 안전 문제로 일정한 거처 없이 수시로 숙소를 옮긴다고 합니다.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되는 것이죠. 얼굴도 많이 상했고 얼굴이 암에 걸린 사람처럼 이상한 질감을 준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당초 장유사 측은 18일 밤 체포하려 했지만 작전 개시 약 2시간 전에 정보가 누설됐고 시진핑은 즉시 호텔에서 달아나 역공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현재 군부 자체는 시진핑에 대한 충성심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끝없는 숙청이 계속돼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더 이상 군부를 통솔할 권위가 없다는 분석입니다. 시진핑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앙군사위를 무력화시키면서까지 물갈이를 하려는 것인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중국은 군뿐만 아니라 원로들의 결정도 중요합니다. 현역이 아닌 원로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시진핑에 대한 암살 시도가 4번째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2013년에는 저우융캉이 암살자를 보냈지만 실패했고 당시 시진핑의 측근 경호원이 사망하고 시진핑도 다리에 부상을 입었으며 이후 약 20날 동안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못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우융캉과 그의 아들이 체포됐다고 하죠. 물론 이런 내용은 공식 보도가 아니라 중국 소식통발 이야기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장유사, 류전리 숙청 이후 인민해방군 당국자와 외교관들이 행동 반경을 줄이고 전부 입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외신들이 물어봐도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고 하죠. 이것도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지 않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도 어디가 이길지 관망 중인 겁니다. 입 다문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침묵 중인 거죠. 류전리는 서방 측 관계자들과 기꺼이 회담해 위험을 관리하고 오판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연락책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장유사와 류전리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서방과 이야기가 잘 통했다는 것이죠. 시진핑보다도요. 이들이 사라지면 서방과 중국 관계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류전리는 중월전쟁 참전 경험이 있고 인민해방군 육군 제38 집단군 사령원, 군단장급을 거쳐 2023년 중앙군사위 연합참모부 합참의장급까지 오른 인물이라고 합니다. 군 내부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군 핵심 인사들을 이런 식으로 쳐버리고 과연 시진핑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커집니다. 참고로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장기간 미중 단절 끝에 미국의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과 영상회담을 했던 인물도 류전리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미국과의 라인이 오히려 끊겨버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시진핑이 군의 지지 선언을 요구하지만 먹히지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만의 평론가들도 중국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군심에 이상 조짐이 모이고 있고 무슨 일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합니다. 군단장들이 충성맹세 요구에 집단적으로 침묵하고 있고 이는 시진핑의 군 장악력에 심대한 타격입니다. 숙청 공포 속에서도 시진핑을 믿을 수 없고 시진핑은 군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이 이번 기회에 오히려 장유사 쪽에 서서 시진핑을 드러낼 가능성도 크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군은 적극적으로 함명하지는 않지만 명령을 최소한으로만 이행하는 소극적 불복종 국면이라고 합니다. 이를 탐핑이라고 하죠. 누워있기입니다. 침대 축구처럼요. 시진핑이 측근을 새로 중용하려 해도 언제 숙청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선뜻 나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진핑이 파격적으로 중용했던 허웨이둥, 야오와 같은 측근들도 현재 숙청된 상태이고 허웨이둥은 죽었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중국군은 정상적인 전력을 구축할 수 없고 내부 갈등만 커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사태가 결과적으로 시진핑의 명운을 재촉하는 악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장유사 실각 후 중앙결정 지지한다는 즉각 표명이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로 보입니다. 장유사는 중국 군부 서열 2위로 인정받는 인물이며 베트남전 참전 경력을 바탕으로 군내 탄탄한 라인을 갖고 있고 신망도 두텁다고 합니다. 이런 인물을 이상한 이유로 숙청하는 것은 군이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중국군 73 집단군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단장급 지휘관 중 누구도 공개적으로 장유사 체포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번 숙청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국 내 중국 평론가 천포이가 이번 사태는 통상적인 반부패 절차와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은 공직 박탈, 당직 박탈 같은 쌍규가 먼저 있고 발표와 조사가 뒤따르는데 이번에는 그런 과정 없이 정치적 메시지가 먼저 나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급했다는 것이죠. 지금 중국 경제도 난리입니다.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있고 특히 젊은 층이 일자리가 없어 난리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돈을 못 찾는 상황도 있었다는 뉴스가 많았죠. 숫자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전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겁니다. 시진핑이 미국과 맞서다 먼저 골로 가겠다는 식으로 무리수를 많이 뒀고 그 과정에서 군부와 갈등이 커졌으며 경제도 망했고 군은 불신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권력을 위협하는 장유사를 쳤는데 오히려 자신이 먼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베이징에서 이런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포격전이 사실이라면 시진핑이 먼저 끝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파 유튜버들도 이런 내용을 많이 방송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불확실하긴 하지만 완전히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군사 통제, 장유사의 반격, 베이징 쿠데타 발발, 판도라의 상자, 공산당 분위기 살벌, 시진핑 끝장 이런 말들이 쏟아집니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 같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정학의 창이었습니다. 세계는 계속 움직이고 우리는 그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